2025년 이후 누가 진짜 부자가 될까요? 단순히 열심히 일한다고 부자가 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은 새로운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기후 위기,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세계 시장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이 흐름을 타야 할까요? 이 영상에서는 2025년 이후 현실적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경제적 자유 로드맵을 함께 그려보시죠. 부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불안 단순히 은행 계좌에 쌓인 돈이 아니라 재정적 자유를 통해 원하는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제적 안정, 시간적 여유, 그리고 개인적 만족감을 모두 포함합니다. 2025년 이후의 경제 환경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확장은 개인이 소규모로도 글로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었으며 AI와 블록체인 기술은 새로운 비즈니스와 투자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지정학적 불확실성, 그리고 환경적 변화는 재정 관리의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합니다. 2025년에는 원격 근무와 글로벌 협업이 더욱 일반화되며 이는 개인이 국경을 초월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합니다.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정책 변화는 새로운 산업과 투자 기회를 창출하지만 규제와 시장 변동성이라는 리스크도 동반합니다. 따라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트렌드를 읽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개인은 기술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활용해 자신만의 경쟁력을 구축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수입원을 다각화하는 것이 부를 축적하는 데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2025년 이후의 경제는 단일 소득원에 의존하는 것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직업 구조는 AI와 자동화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고소득 직업군에서도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단순 사무직, 심지어 일부 전문직 예회계, 법률, 서비스도 AI 기반 도구에 의해 효율성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업 외에 부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이를 위한 강력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프리랜서 플랫폼인 업워크나 파이버를 활용하면 프로그래밍, 그래픽, 디자인, 콘텐츠 제작, 디지털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초기 자본 없이도 기술과 시간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시간에 20에서 100달러를 벌 수 있는 프리랜서 프로젝트는 한국에서도 접근 가능하며 특히 데이터 분석, AI 모델 개발 또는 UX, UI 디자인 같은 고부가 가치 기술을 보유한 경우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업워크에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는 평균적으로 시간당 50에서 150달러의 수익을 제공하며 한국 프리랜서도 영어 능력과 포트폴리오만 갖추면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쇼피파이, 아마존 또는 쿠팡을 통해 판매자가 상품 재고를 두지 않고 주문을 처리하는 유통 방식이나 자체 브랜드 제품 판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시장 조사와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입니다. 환경 친화적 제품 재활용 소재로 만든 가방, 비건 관련 상품 식물성 화장품 또는 특정 취미 관련 상품 반려동물 용품, 보드게임, 액세서리은 2025년 이후에도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위해 트렌드 분석 도구인 구글 트렌드나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구글 트렌드에서 지속가능 패션 검색량이 최근 3년간 50% 이상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친환경 의류 브랜드는 유망한 틈새 시장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아마존 셀러 센트럴을 통해 제품 리스팅을 최적화하고
키워드 광고를 활용하면 초기 매출을 빠르게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는 초기 자본이 100만, 500만 원 수준으로도 시작 가능하며 성공 사례 예에 한국의 한 구매 대행 셀러가 반려동물 용품으로 연 1억 원 이상 매출 달성해서 보듯 꾸준한 노력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의 활동도 수입 다각화의 강력한 방법입니다.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은 개인이 자신의 전문성을 브랜드화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금융, 교육, 투자 전략 또는 라이프 스타일, 미니멀리즘, 여행을 주제로 한 유튜브 채널은 광고 수익, 스폰서십, 그리고 유료 멤버십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AI 기반 콘텐츠 제작 도구 캔바 등이 더욱 발전해 영상 편집이나 썸네일 제작이 간소화되므로 초보자도 낮은 진입 장벽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캔바를 사용하면 전문 디자이너 없이도 고품질 썸네일을 10분 내에 제작 가능하며 이는 유튜브 조회수를 20-30% 증가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온라인 강의 플랫폼인 유데미, 티처블 또는 카카오 클래스를 통해 디지털 강의를 제작해 판매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정 소프트웨어 사용법, 포토샵, 엑셀, 외국어 학습 또는 직업 스킬 프로젝트 관리 강의는 글로벌 수요가 높으며 한번 제작된 강의는 반복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유데미에서 파이썬 강의 하나로 월 100만 원 이상을 버는 한국 강사는 드물지 않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는 초기 비용이 낮고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투자는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2025년 이후의 투자 환경은 과거와 달리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주식과 부동산 외에도 다양한 자산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여전히 안정적인 장기 수익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지만 개별 종목보다는 ETF 상장 지수펀드나 인덱스 펀드를 통해 분산 투자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SPY, VO는 장기적으로 연평균 7에서 10%의 수익률을 제공해 왔으며 2025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선택지로 평가됩니다. 특히 기술 섹터의 AI, 클라우드 컴퓨팅과 친환경 에너지 관련 주식 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은 AI와 기후변화 대응 트렌드에 힘입어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칩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2020년대 초반 연평균 50% 이상의 주가 상승을 기록했으며 2025년에도 AI 수요 증가로 유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섹터는 변동성이 크므로 포트폴리오의 20-30% 정도로 비중을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한국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또는 LG화학 같은 대기업 주식도 안정적인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높은 진입 장벽과 금리 상승으로 인해 소규모 투자자는 부동산 투자 신탁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것은 주식처럼 거래되며 부동산 소유의 복잡성 없이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뱅가드 부동산 ETF VNQ는 미국 부동산 시장 전반에 투자하며 연 34%의 배당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한국에서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리츠 ETF가 상업용 부동산과 물류창고에 투자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합니다. 2025년에는 물류창고나 데이터센터 관련 부동산 투자 신탁은 전자상 거래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장으로 인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물류 네트워크 확장으로 인해 물류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며 관련 부동산 투자 신탁은 연 5%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제공하며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반 자산은 2025년 이후에도 고위험 고수익의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주요 암호화폐는 이미 주류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았으며 디파이와 NFT 대체 불가능 토큰 시장은 새로운 부의 창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디파이 플랫폼인 유니스왑은 유동성 풀을 통해 연 50%의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지만 스마트 컨트랙트의 보안 리스크와 규제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NFT 시장은 디지털 아트와 게임 아이템 거래로 주목받고 있으며 2025년에는 메타버스와 연계된 NFT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투자는 변동성이 크므로 전체 포트폴리오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철저한 리서치와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또는 크라켄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를 이용하고 레저나 트레저 같은 하드웨어 지갑을 통해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에 투자하거나 솔라나, 폴카닷 또는 카르다노 같은 신흥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연구하는 것도 간접적인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솔라나는 빠른 거래 속도와 낮은 수수료로 디파이와 NFT 프로젝트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2025년에도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체 투자는 2025년 이후 점점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술품, 빈티지 와인, 고가의 수집품 예외 한정판 스니커, 희귀 코인은 물가 상승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자산화 기술을 통해 미술품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토큰화하여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스터웍스는 고가의 예술품 예장 미셸 바스키아, 앤디 워홀의 1만 달러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2025년에는 이러한 플랫폼이 더욱 대중화될 전망입니다. 마스터웍스는 2020년대 초반 연평균 2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사례가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주식 투자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성과입니다. 그러나 대체 투자는 유동성이 낮고 전문 지식이 필요하므로 포트폴리오의 5%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P2P 대출 플랫폼 예 랜딩클럽, 펀딩 소사이어티나 크라우드 펀딩 예 킥스타터, 와디즈를 통한 투자도 소규모 자본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와디즈에서 성공한 펀딩 프로젝트의 스마트 가전제품은 투자자들에게 20%의 수익률을 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정 관리와 전략은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2025년 이후의 경제 환경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출을 통제하고 저축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 관리의 기본 원칙은 수입의 50%를 필수 지출주거, 식비, 교통 등 30%를 원하는 지출여가, 취미 등 20%를 저축 및 투자에 할당하는 50, 30, 20 규칙입니다. 이 규칙을 바탕으로 매달 고정 지출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구독 서비스를 점검해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를 해지하면 월 5만, 1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적인 가전제품 예 LED 조명, A등급 냉장고를 사용해 공과금을 절감하거나 공유경제 서비스의 소카를 활용해 교통 및 사무 공간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 저축 시스템을 설정해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 계좌의 신한은행의 CMA 계좌, 키움증권의 주식 계좌로 이체하면 저축을 습관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5년에는 AI 기반 예산 관리 앱이 더욱 정교해져 지출 패턴을 분석하고 전략을 제안하는 데 유용합니다. 뱅크샐러드는 사용자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제안하며 연간 100만 원 이상의 전략 효과를 얻은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부의 축적은 단기적인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계획과 인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 후 100억 원의 자산을 목표로 한다면 이를 연간 10억 원, 월간 8,300만 원 단위로 세분화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복리 효과를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 7% 수익률로 100만 원을 투자하면 10년 후 약 200만 원, 20년 후 약 4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2025년 이후에는 예기치 않은 상황, 예외 경제 위기, 건강 문제에 대비한 비상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 예월 300만 원이라면 1,800만 원에서 3,600만 원을 비상자금으로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건강보험의 삼성생명, DB손해보험과 생명보험 같은 금융상품을 통해 개인과 가족의 재정적 안정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현대해상의 종합보험은 건강 문제로 인한 재정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심리적 안정과 윤리적 가치는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나 윤리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부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먼거 같은 성공한 투자자들의 철학을 참고해 정직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부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버핏은 좋은 기업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투자하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단기 이익보다 장기적인 가치를 우선시했습니다. 그의 투자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는 코카콜라, 애플 같은 안정적인 기업에 장기 투자해 연평균 2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기여하거나 자선활동 예 굿네이버스, 유니세프, 희망브리지에 참여함으로써 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개인의 만족감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네트워크와 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빌 게이츠는 게이츠 재단을 통해 글로벌 보건과 교육에 기여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리더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2025년 이후의 경제 환경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활용하는 것이 부의 축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메타버스와 가상현실 VR 기술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메타 구 페이스북, 로블록스 또는 디센트럴랜드 같은 기업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가상 부동산, 디지털 상품 또는 가상 이벤트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으며 이는 소규모 창업자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AI 기반의 개인화 서비스는 마케팅과 고객 경험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챗GPT나 구글의 바드 같은 AI 도구를 활용해 맞춤형 마케팅 콘텐츠를 제작하면 소규모 비즈니스도 대기업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이메일 마케팅 캠페인은 전환율을 15% 이상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배우고 활용하는 것은 2025년 이후 부를 창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세금 관리와 법적 구조를 최적화하는 것도 부를 축적하는 데 중요한 전략입니다. 2025년에는 글로벌 세금 정책이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세금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OECD의 디지털세 도입은 글로벌 플랫폼에서 수익을 개인과 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와 협력해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소득 공제 항목의 사업 관련 경비, 교육비를 철저히 관리하고 법인 설립을 통해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율은 최대 42%이지만 법인 세율은 25%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계좌를 활용한 투자나 비즈니스는 외국 계좌 세금 준수법이나 CRS 공통보고 기준 같은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해 글로벌 비즈니스를 운영하면 세율을 10% 이하로 낮춘 사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시간 관리와 워라밸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025년에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서는 과도한 업무가 번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생산성과 의사결정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따라서 생산성 도구를 활용해 업무를 체계화하고 명상 앱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션은 프로젝트 관리와 재정 목표 추적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구로 월 1만 원 미만의 비용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관리 예 연간 건강검진은 장기적인 재정 목표 달성에 필수적입니다. 건강 문제로 인한 의료비는 재정 계획을 망칠 수 있으므로 예방적 건강관리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이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각화된 수입원, 전략적 투자, 철저한 재정관리, 지속적인 자기 개발, 윤리적 태도, 그리고 기술적 트렌드의 활용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경제와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리스크도 동반합니다. 따라서 경제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며 끊임없이 학습하고 적응하는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실천한다면 누구나 자신의 재정적 목표를 달성하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의 축적은 단순한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에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